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이토록 잔인하고도 명확한 세대 교체의 선언이 있었을까요? 현역가왕 3, 4회는 단순히 탈락자를 가려내는 방송을 넘어 수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베테랑 프리미엄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술은 완벽했으나 감정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 그리고 화려한 경력에 안주했던 이들이 차례로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본 저널리스트는 이번 회차에서 발생한 탈락자들의 무게감과 시장에 던진 충격을 분석하여 7위부터 1위까지의 잔혹한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7위 기술적 완벽함이 독이 된 비운의 보컬리스트 배다혜. 7위는 클래식과 뮤지컬을 넘나드는 천상의 목소리이자 한국 음악계의 독보적인 아티스트 배다혜입니다. 그녀의 탈락은 단순한 실력의 부재가 아닌 고도로 정제된 예술성이 대중적인 장르적 파격과 충돌하며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성악과 출신이라는 탄탄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녀는 이미 2010년 남자의 자격 합창단을 통해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당시 그녀가 보여준 넬라 판타지아는 한국 방송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투명한 고음으로 기록되며 대중에게 클래식 보컬의 아름다움을 각인시킨 전설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후 뮤지컬 셜록 홈즈, 아르센 루팡, 모차르트 등 굵직한 대작의 주연을 맡으며 무대 장악력과 서사 전달력을 모두 갖춘 믿고 보는 배우로 성장해왔습니다. 배다혜의 가장 큰 재능은 어떤 곡이든 수정처럼 맑고 결점 없는 톤으로 재해석해내는 음색의 정화 능력에 있습니다. 그녀의 발성은 정통 벨칸토 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수성을 잃지 않아 클래식 대중화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독보적인 자산은 현역가왕 3라는 특수한 전장 안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눌러붙는 질감과 삶의 비틀림, 이른바 한이 정서를 담아내기에 그녀의 발성은 지나치게 고결하고 성스러웠습니다. 심사위원단이 남긴 너무 예쁘게만 부른다는 지평은 비난이 아니라 그녀의 기술이 도달한 고고한 경지에 대한 경외이자 동시에 장르적 부조화에 대한 안타까운 진단이었습니다. 트로트 팬들이 갈망하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은 거친 생명력과 달리 배다혜의 무대는 구름 위의 천상계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도 단 한음의 이탈 없는 완벽한 피치를 유지했고 뮤지컬적 드라마틱함을 더해 곡의 완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트로트의 맛을 기대한 청중에게는 닿지 않는 평행선이었습니다. 배다혜의 퇴장은 트로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장르의 본질과 대중의 정서적 밑바닥에 깊이 스며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수준 높은 기술적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비록 경연에서는 멈춰섰지만 그녀가 지난 10여 년간 클래식과 팝, 뮤지컬을 가로지르며 쌓아온 음악적 성취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녀의 도전은 완성된 예술가가 낯선 장르에 자신을 던졌을 때 발생하는 불꽃 같은 충돌이었으며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기록이 되었습니다. 6위 비주얼 트로트의 한계와 보컬 근육의 부재, 강혜연. 6위는 아이돌 출신의 독보적인 비주얼과 세련된 무대 매너로 트로트판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던 강혜연입니다. 그녀의 탈락은 단순히 한 명의 참가자가 떠난 것을 넘어 비주얼 트로트라는 장르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대중의 냉정한 요구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강혜연은 과거 걸그룹 활동을 통해 다져진 프로페셔널한 무대 장악력과 카메라를 집어삼킬 듯한 시선 처리를 지닌 아티스트입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쏟아진 찬사는 단순히 외모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무 소화력과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성은 그녀만이 가진 독보적인 재능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업적 면에서도 강혜연은 아이돌 출신은 트로트를 가볍게 본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인물입니다. 그녀는 여러 무대를 통해 정통 트로트의 꺾기와 아이돌 특유의 트렌디한 감성을 결합하려는 실험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주얼이 곧 경쟁력인 현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그녀는 보는 트로트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스타일링과 무대 구성은 젊은 층을 트로트 시장으로 유인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역가왕 3, 4회에서 강혜연은 가장 뼈아픈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예선에서 받았던 0점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겼고, 이는 데스매치라는 극한의 긴장 상태에서 그녀의 보컬적 자신감을 위축시키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돌 시절부터 다져온 퍼포먼스 근육은 훌륭했으나 트로트의 본질을 지탱하는 보컬의 기초 체력 즉 깊은 호흡과 안정적인 발성, 그리고 고음에서의 탄탄한 지지력이 여전히 미완의 상태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단순히 예쁘고 화려한 무대만으로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2026년의 트로트 시장은 참가자의 외적인 화려함보다 그 무대를 떠받치는 보컬의 밀도와 진정성 있는 서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혜연은 무대의 미학적 완성도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나 정작 노래라는 핵심 엔진에서 발생하는 출력 부족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탈락은 외모 지상주의에 기댔던 비주얼 트로트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금 가창력과 감성이라는 본질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잔혹하고도 명확한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혜연이 보여준 도전 정신은 높게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강점인 비주얼을 무기로 삼되 그 이상의 음악적 성장을 위해 스스로를 가혹한 서바이벌의 장으로 던진 그녀의 결단은 많은 동료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번 여정은 여기서 멈췄지만 그녀가 무대 위에서 뿜어냈던 스타성과 가능성은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새로운 음악적 행보를 기대하게 만드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5위 기복에 덫이 걸린 허스키 감성 윤태화. 5위는 한 구절만으로도 청중의 가슴을 후벼 파는 짙은 호소력을 지닌 아티스트 윤태화입니다. 그녀의 탈락은 미스 트로트 예선진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우승 후보였기에 더욱 뼈아픈 결과로 기록되었습니다. 윤태화의 가장 강력한 재능은 타고난 허스키 보이스와 그 안에 담긴 서사적인 슬픔입니다. 그녀는 기성 가수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독특한 질감의 목소리를 지녔으며 이는 특히 정통 트로트와 감성 발라드 트로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임팩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준 감정의 증폭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수준을 넘어 곡 속에 담긴 주인공의 삶을 대변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해왔습니다. 개인적인 업적 면에서도 윤태화는 수많은 고난을 뚫고 일어선 재계의 아이콘입니다. 긴 무명 시절을 견디며 쌓아온 내공은 그녀의 노래의 깊이를 더했고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과 함께 전해진 그녀의 서사는 많은 대중에게 눈물 어린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X라는 활동명으로 시작해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음악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결국 대한민국 트로트 주류 시장의 중심부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현역가왕 3, 4회에서 윤태화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과잉된 감성과 그로 인한 불안정한 컨디션이었습니다. 감정 표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무대 위에서 감정이 기술적 통제를 압도하는 순간이 잦았고 이는 압박이 극심한 데스매치 라운드에서 치명적인 음정 불안과 박자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6년의 트로트 시장은 참가자의 잠재력만큼이나 무대 위에서의 안정적인 완성도를 생존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태화는 폭발적인 감성적 에너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3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를 정교한 기술로 갈무리하여 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이었던 것은 포지셔닝의 부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고점의 테크니션들에게 밀리고 비주얼이나 퍼포먼스 라인에서는 뚜렷한 대비점을 만들지 못한 채 노래 잘하는 감성 가수라는 다소 포괄적인 범주에 머물렀던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살려야 할 이유가 선명한 독보적 캐릭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강력한 팬덤의 화력조차 세대 교체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탈락은 강력한 한방이 없는 올라운더가 냉혹한 서바이벌 구도 속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윤태화는 분명 트로트계의 보물 같은 목소리를 지닌 가수입니다. 그녀가 남긴 무대들은 비록 경연의 승점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을지언정 대중의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탈락은 그녀에게 아티스트로서의 한계를 노출시킨 시련인 동시에 자신의 감성을 지탱할 수 있는 더 단단한 보컬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이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진짜 윤태화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4위 장하온. 트로파비의 화려한 비상과 예기치 못한 추락. 탈락자 순위 4위에 이름을 올린 장하온은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 퀸이자
비주얼과 실력을 겸비한 아티스트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해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아이돌 활동을 통해 다져진 탄탄한 무대 매너와 카메라를 압도하는 시선 처리로 트로팝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트로트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특히 장하오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무대 전체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셀프 프로듀싱 능력을 갖춘 재원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그녀가 보여준 감각적인 안무 구성과 화려한 의상 컨셉은 MZ세대 트로트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기존 중장년층 중심의 트로트 시장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4회 데스매치에서 만난 상대는 완성형 아티스트의 표본이라 불리는 스테파니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화려한 퍼포먼스 대 압도적 보컬 기술의 충돌로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과는 326대 274라는 점수 차로 장하온의 패배였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숫자가 아니라 2026년 심사위원단과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트로트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장하온은 무대 구성력과 시각적인 장악력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트로트가 요구하는 보컬의 안정감과 감정의 깊이라는 문턱에서 스테파니의 정교한 보컬 기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장하온의 개인적 업적을 살펴보면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 보기 드문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자산입니다.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축적된 그녀의 무대 장악력은 해외 K-트롯 팬들 사이에서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한류 트로트의 가능성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연은 그녀에게 뼈아픈 성장통을 남겼습니다. 서바이벌 중반부에 들어서며 심사 기준이 엔터테이너에서 진정한 가왕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녀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오히려 보컬의 미세한 흔들림을 가리는 방패처럼 느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화려함은 결국 강력한 실력파 보컬리스트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교훈을 남긴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온의 탈락은 단순한 퇴장이 아닌 그녀가 가진 잠재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열정과 기획력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얼마나 다채롭게 변주될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비록 이번 데스매치에서는 7위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장하온이 트로트 시장에 던진 퍼포먼스 트로트의 가치는 향후 그녀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강력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위 스테파니. 올라운더의 역설, 완벽함이 신선함을 이기지 못한 드라마. 3위로 꼽힌 스테파니의 탈락은 이번 사회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지점이자 2026년 트로트 시장의 잔혹한 생리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스테파니는 대중문화계에서 천상지휘 더 그레이스 활동 시절부터 이미 증명된 퍼포먼스의 장인이자 발레와 현대무용을 섭렵한 예술가적 기질을 트로트에 이식한 유일무이한 캐릭터입니다. 그녀의 재능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무대 구성력, 압도적인 완성도의 안무, 그리고 고음과 저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안정적인 보컬 밸런스까지 그녀는 이른바 3박자를 모두 갖춘 완성형 아티스트로서 이번 데스매치에서도 274점이라는 고득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 업적은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뮤지컬 무대에서의 주연 발탁, 전문 무용수로서의 경력, 그리고 솔로 가수로서 다져진 무대 장악력은 그녀를 현역가왕 3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찍게 만들었습니다. 스테파니가 트로트 무대에 오르는 순간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격이 다른 무대를 보여준다는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라운드에서 그녀가 보여준 기술과 무대 장악력의 조화는 테크닉 측면에서 결점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단순한 성인 가요를 넘어 하나의 종합예술로 격상시키려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은 후배 참가자들에게도 거대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함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자리를 좁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의 트로트 시청자들은 이미 완성되어 더 이상 변화할 곳이 없는 거장의 노련함보다는 신예들이 겪는 좌절과 성장, 그리고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날것의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니의 무대는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시청자들이 개입할 정서적 틈새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감성 중심의 시대 교체라는 거대한 서사 구조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룬 베테랑 스테파니의 퇴장은 실력이 최고라 할지라도 시대가 갈망하는 새로운 에너지와 결이 맞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서바이벌의 냉혹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스테파니의 탈락은 그녀의 역량 부족이 아닌 현역과 왕삼이 선언한 세대 교체의 거센 파도에 휩쓸린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녀는 무대를 떠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으며 그녀가 남긴 고퀄리티의 무대들은 퍼포먼스 트로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 어디인지를 증명한 역사적 자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예술적 성취는 경연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2위 정미애 1510대 90이라는 스코어가 남긴 테크닉의 종말. 2위는 모든 시청자와 음악 전문가들을 경악게 한 트로트의 여왕 정미애입니다. 미스 트롯 시즌 1에서 선을 차지하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사실상 트로트계에서 완성형 보컬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타고난 성량, 정교한 꺾기, 그리고 호흡의 마술사라 불릴 만큼 완벽한 발성은 그녀를 오랫동안 왕좌의 자리에 머물게 한 핵심 재능이었습니다. 정미애는 데뷔 이후 수많은 경연과 무대를 통해 클래스가 다른 기술력을 선보여왔으며 특히 중장년층 팬들에게는 그녀의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신뢰이자 브랜드였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수많은 수상 경력과 음원 차트의 성과는 그녀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트로트 제국을 지탱하던 핵심 기둥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4위 데스매치에서 정미애가 기록한 90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선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상대였던 금잔디가 1510점이라는 경이로운 고득점을 획득하는 동안 정미애가 단 90점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현장에 있던 관객들은 물론 마스터들까지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정미애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너무나 완벽한 기술이 이번 라운드에서는 그녀의 목소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갔다, 기술이 앞서고 감정이 없다는 혹독한 평가는 정미애가 가진 거장으로서의 자부심에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현장 소식통에 따르면 정미애는 예선 단계부터 지나치게 정석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으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가장 중요한 데스매치 무대에서 과도한 통제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매몰된 그녀의 목소리는 경직되었고 관객과 소통해야 할 감정의 통로는 굳게 닫혔습니다. 반면 상대 금잔디는 기술을 넘어선 삶의 서사를 무대 위에 풀어놓으며 모든 이인우쇼를 불키게 했습니다. 16배가 넘는 점수 차이는 기술이 감정의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잔인하고도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정미애의 탈락은 2026년 트로트 시장에 테크닉의 시대는 가고 서사의 시대가 왔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최고의 가수이며 그녀가 트로트계에 남긴 보컬적 업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연은 거장일수록 자신의 기술을 내려놓고 대중의 심장과 직접 연결되는 비움의 미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미애의 추락은 베테랑 가수가 심리적 덫에 걸렸을 때 겪게 되는 인간적인 고뇌와 한계를 보여준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며 그녀의 퇴장은 현역가 왕삼이 지향하는 감성 트로트의 시대를 가장 극적으로 선언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1위 홍자,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린 여보이스의 충격적 퇴장. 이번 사회에서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자 2026년 트로트계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증명한 이류는 단연 콩탕 보이스 홍자입니다. 홍자는 대한민국 트로트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미스 트롯 시즌 1의 주역이자 우려낼 대로 우려낸 깊은 감성으로 독보적인 음악적 영토를 구축한 전설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그녀가 보유한 재능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서사적 호소력에 있습니다. 홍자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며 그녀만의 독특한 떨림과 깊은 비브라토는 홍자만의 장르를 완성했다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홍자의 개인적 업적은 눈부심 그 자체입니다. 무명 시절을 견뎌내고 미스 트롯 미에 등극하며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이후 발표하는 곡마다 성인가요 차트 최상위권을 점령하며 탄탄한 홍자시대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 최초로 대규모 단독 콘서트를 매진시키고 각종 예능과 광고계를 섭렵하며 트로트 여신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곰탕 보이스라는 브랜드는 단순한 애칭이 아닌 트로트가 가진 한과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곧 트로트 시장의 부활을 상징하는 지표였으며 그녀가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프로그램의 권위가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역가왕 3, 4회는 이러한 거대한 아이콘조차도 시대의 흐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자가 이번 데스매치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명의 참가자가 집으로 돌아간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트로트 시장을 지배했던 전통적 감성과 강력한 기성 팬덤의 힘이 2026년 대중이 갈망하는 뉴트로의 파도에 밀려났음을 의미합니다. 홍자의 스타일은 여전히 완벽하고 깊었으나 시청자들은 이제 그녀의 익숙한 애절함보다는 10대 신동들이 보여주는 날것의 에너지와 예측 불가능한 감동에 더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홍자의 탈락은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중은 그녀의 완벽한 곰탕 보이스를 이미 수천 번 소비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새로운 놀라움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이번 회차에서 홍자를 밀어낸 주역들은 틴트롯이라 불리는 10대 영재들이었습니다. 홍자의 퇴장은 트로트 시장의 주도권이 1세대 아이콘들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넘어갔음을 공식화한 역사적 장면입니다. 그녀는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며 눈물을 보였지만 그 눈물은 한 개인의 패배가 아닌 한 시대의 장엄한 종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자가 남긴 곰탕 보이스의 전설은 트로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겠지만 이제 왕좌의 주인은 바뀌었으며 2026년 트로트 공화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법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화의 대용광로 같은 탈락 사태는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홍자, 정미애를 비롯한 베테랑들의 집단 탈락은 기술과 경력의 시대가 저물고 진정성과 서사,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감성이 전면에 등장했음을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이제 2026년 트로트 무대는 빈예서와 이수연 같은 10대 신성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회차를 단순히 7명의 탈락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공화국이 세워진 혁명의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흐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